2023년 9월 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가지의 수사 지연, 재판, 그 다음에 뭐 위증 교사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이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주거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럼 신학림 전 노조 위원장은 왜 압수수색을 받았을까? 작년 대선 직전인 3월에 그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 간의 인터뷰, 이걸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녹음된 시점은 2021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상황입니다. 9월 한 15일쯤 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때 내용이 뭐냐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김만배 씨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을 상대로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근데 그 중간 매개자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 대장동 수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러면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시드머니가 돼서 그게 대장동 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인터뷰를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하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그 수사 당시에 난 윤석열 검사 만난 적이 없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가 짜고 거짓말 인터뷰를 했다. 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거죠.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학림 씨는 그러면 그냥 친구 사이여서 해줬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에 억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밝혀내기 위해서 검찰이 신학림 씨에 대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이 기획의 최종 수혜자는 누구냐? 이재명이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 살리기,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 김만배와 신학림이, 특히 그 중에 김만배가 수억 원을 이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짓 인터뷰를 만들어내려고. 그 최종 수혜자가 이재명 후보였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 사람이 직접 위증 교사를 한 혐의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건데, 2019년 2월에 자기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사실은 검사 사칭은 자기가 누명을 썼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그래서 수사를 받는 와중,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그 재판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가까운 이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그 사람의 증언이 이재명 무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의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결국 이재명은 이 검사 사칭 사건에 사실 뭐 그냥 조연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을 주연으로 만들려고 음모를 꾸며서 이재명이 희생됐다는 식으로 증언을 해줬는데, 이 증언도 또 이재명 변호인 측이 이 증언자를 위증하도록 시킨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뭐냐? 결국 이재명 구하기 아니었느냐? 그러면 이재명 당시 2019년이면 경기도지사 때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르게 변호인이 이런 위증 교사를 했을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이재명 구하기 위증 교사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뭐 제가 한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 사이에 이홍우 전 원장이 김용 전 부원장과 자기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같이 업무를 협의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 시간에 검찰은 김용이 유동규의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원 컨벤션 센터하고 유동규의 분당 사무실하고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김용이 돈을 안 받았다는 알리바이를 이홍우 전 원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자기 휴대전화 캘린더에 그 약속 날짜 찍힌 것까지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판사가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휴대전화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판사가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발부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검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홍우 전 원장이 지목하는 곳에 가봤더니 없습니다. 그 휴대전화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또 여기서 딱 걸렸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검찰이 그 김용 전 부원장이 돌아다닌 곳에 USB 같은 걸 확보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는 디지털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바람에 이홍우 전 원장의 위증 혐의가 딱 붙잡혔다는 거죠. 그럼 이 위증은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을까? 뭐 김용 전 부원장 아니겠어요? 부인하지만 김용 전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지금 받았으니까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죠? 판사를 희롱한 죄 고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1차적으로는 김용을 구하기 위해서 위증을 한 것이고 자 크게 보면 이에 대한 최종적인 수혜자는 누구냐? 이재명 후보죠. 김용이 받은 돈은 유동규로부터 받은 돈 1억 원 그 후에 추가로 또 받았지만 여튼 1억 원이 처음에 받았다는 돈입니다. 이 돈 1억 원은 이재명의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이 무죄를 받으면 이재명의 경선 자금에 대장동 일당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구하기다. 역시 이것도 김용이라는 이재명의 최측근 재판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재명은 이거 몰랐을까?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죠. 그게 상식입니다. 자, 또 하나. 이화영 재판 뭐 파행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파행은 없다. 공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공전을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변호인이 없으니까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으로 대체했는데 이 사람이 무려 5만 쪽에 가까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지금 다 보고서 공부를 해야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부분적으로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공전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지금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재판이 다시 있는데 이때 이제 사선 변호인을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같이 데리고 나온다고 해도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전을 막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판 파행도 결국은 박찬대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우일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만난 거 다 시인했습니다. 그 날짜가 7월 13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하고 박찬대 최고위원이 통화까지 했습니다. 뭘 위해서 했을까요? 회유죠, 회유. 이화영 전 부지사의 회유. 그 회유를 위해서 부인과 작전을 짰을 것이다 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박찬대 최고위원은 부인하지만. 그러나 이걸 왜 제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7월 13일 박찬대 이우일 이 만남 이후에 이화영 재판의 그 지연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탄원서를 민주당에 내고 그 다음에 이화영의 옥중 편지를 민주당에 내서 또 공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화영 변호인을 갑작스럽게 그 부인이 해임하고 그 다음에 김형태 법무부인 덕수의 변호사를 또 재판에 출석시켜서 재판을 파행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것도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전부 다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 모든 것의 최종 컨트롤 타워일 가능성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는 돌연 어제 단식을 시작하면서 검찰 조사 4일날 받겠다 또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9월 셋째 주 그 본회의 없는 날에 받겠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4일날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전 2시간만 받겠다 이거죠. 아니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조사받는데 2시간 2시간이면요 조사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준비한 조사를 다 완료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검찰 희롱이죠. 수사 지연입니다. 이 또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줄곧 이재명 주변에서 나오는 거는 우의증 교사, 수사 지연, 재판 지연 이 최종적인 수혜자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최종적인 수혜자가 이재명이라는 점은 결국 이재명이 이 모든 것의 기획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일부는 실제 본인의 육성이 담긴 그 의증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건 또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앞으로 9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4일날 2시간 이것도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지만 그리고서 말은 9월 셋째 주에 자기 조사받겠다고 얘기하지만 자 8월 31일 날부터 단식을 시작해 진짜 단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수를 마시는 거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 텀블러가 거기 하나 놓여 있거든요. 텀블러 불투명합니다. 텀블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단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단식을 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로 자, 한 열흘 이상 단식한 사람을 검찰이 부른다? 불가능하죠.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동정심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일반 국민들의. 자칫 잘못하면 또 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힘이 없다고. 이렇게 되면 검찰에 예상치 않은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검찰도 그렇기 때문에 안 부를 거래요. 차라리 병원에 입원시켜서 회복된 다음에 불러야 되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0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수사 지연의 일정 부분 성공을 한 셈입니다. 수사 지연. 그러나 한두 달 지연시킨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 단기적 꼼수 이런 것들이 이재명 수사와 재판 주변에 유난히 많다. 그것도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 따져봐도 온통 불법적인 수사 지연, 재판 지연, 의증교사. 이재명 대표가 과연 거기에 관련이 없느냐.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드러난 게 있지만 저는 모두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이런 일들을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기획하고 집행한다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본인의 증거인멸 작업, 이 전부 다가 사실은 증거인멸 작업의 일환이거든요. 증거인멸 작업에 그걸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본인은 들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다 입증되듯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맙습니다.